어떤 행태를 보고 판단하거나 자존감이 낮을 것 같아 쭉 하는 것은 위험한 선입견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명랑하고 활달하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상처 입고 있는 청년이나 중장년층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실수하지는 않을까? 약간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분도 있죠. 피터 드러커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갈등 관계는 60% 이상이 소통 관계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안녕하세요. 복지소통꿈연구소 대표 김환입니다. 저의 닉네임은 복지소통 강사입니다. 복지로 소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지에 대해서 알게 하고 각자의 역할을 발견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복지소통꿈연구소로 이름도 짓게 됐습니다. 저도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갈등 관계는 60% 이상이 소통 관계에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을 어떻게 직원들 간에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좋고 조직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소통 관리,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피곤한 나를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피곤해지기 전에 쉬어야 되고 열이 올랐다 싶으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말을 절제하거나 이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함께 공동체가 대화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른바 그라운드 룰이죠. 한 배를 탔기 때문에 하나의 룰을 만들어 놓고 기성세대나 MZ세대나 함께 그 룰을 지켜가면서 각자의 기질과 성향을 서로 존중해 준다면 좀 더 활기찬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복지 올해로 25년 차가 됐는데 우선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중년이고 20, 30대와 같이 근무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신뢰가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관계라면 부정적인 맥락으로 사건이 펼쳐지지 않는데 신뢰가 약간 약한 상태에서 서로 간의 입장차가 발생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알아야 될, 지켜야 될 규정이나 지침이나 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감, 그리고 라떼 얘기는 상사라면 그만 절제를 하고 상대편의 입장에 맞춰서 조금은 해보려는 노력이 계속 뒤따르면 그래도 상대편이 서로 신뢰감과 좋은 분위기가 형성돼서 부적절한 사건은 덜 일어나지 않을까.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300여 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고 있던 사회복지시설이었는데요. 학생을 알바로 채용한 적이 있었어요. 면접 기준이 관계자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기준이 성실성이었습니다. 뭔가를 잘하는 전문성도 있지만 가장 먼저 요즘 시대는 성실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MZ세대 분들은 성실성의 의미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정도? 태도에 중요한 요인이 있지 않을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성실하냐, 또 정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신뢰에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또 조직 문화에도 긍정적 요소를 미칠 것 같습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착과 집중을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착은 과거의 성공 경험에 집착을 해요. 하지만 성공 경험이 별로 없던 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거 또는 실패했던 거에 집착하기보다 앞으로 나는 해봤더니 이쪽으로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새롭게 신선하게 하다 보면 과거에 잘했던 경험과 연결이 돼요. 그럼 그 연결고리를 미래로 연결시키는 그게 바로 진로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집착, 부정적 맥락보다는 과거에 내가 해왔던 것과 연결하면 꼭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다 보면 자기의 꿈과 진로가 향후 직업에 대해서도 연결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질 테스트도 공부를 하고 MBTI도 공부를 했는데요. 이른바 텐션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가 교육하거나 하지 않아도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꼭 텐션이 높다고 자존감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명랑하고 활달하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상처 입고 있는 청년이나 중장년층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 관계하면서 저분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어떤 친구는 자존감이 낮아 보이는데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어요. 기질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실수하지는 않을까? 약간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분도 있죠. 잠시 동안에 그분의 겉모습 보고 어떤 행태를 보고 판단하거나 자존감이 낮을 것 같아 쭉 하는 것은 위험한 선입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담이 필요한다 하면 짧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여유를 갖고 상담을 해보거나 질의응답식으로 해보면서 여유 있게 단계적으로 그분의 자존감 상태라든지 태도적인 부분도 점검해보고 긍정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은 사춘기가 끝났고 한 명은 사춘기 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춘기였을 때는 이 친구들보다 더 심했던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네를 보면서. 그렇게 하면 수용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 나보다 어린 자녀들이 오리 사랑은 어렸기 때문에 내리 사랑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해보고 내 새끼다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아이는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키워야겠다. 한 명의 사회인으로 인식하면 조금 더 좀 객관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태도가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존감도 생각해보면 아이 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디 소속되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1차적인 소속은 가족이거든요. 가족 안에서 부모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하고 선생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존감이 너무 좀 안 좋은 성향에 낀다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조금은 더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지인들이나 가족 안에서 너는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인식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부정적인 얘기를 10가지 했다고 치더라도 한 가지 정도는 긍정을 하는 어떤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단점이나 부정적에 집중하지 않고 한 가지 긍정적인 것에 집중해서 좀 더 수용성 있고 포용성 있게 그 아이를 보듬어주면서 강점 관점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에 집중해서 자존감이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로 참 중요하죠. 여태까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가장 큰 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꿈과 진로는 다른 것 같습니다. 꿈은 조금 더 추상적이면서도 뭔가 구조화되지 않은 것 같고 진로는 말 그대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어떤 초등학생 졸업식을 갔는데 아이들이 꿈을 물어봤더니 돈 많은 백수, 인서울, 상당히 우울한 사건들이 좀 보여졌는데요. 우리가 진로를 찾거나 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발견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데는 아직 경험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발견됐다는 것은 관심과 흥미와 적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적성 검사를 해보거나 또는 다른 분들하고 관계하면서 또는 공부하면서 좀 더 맞는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부모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크게 준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만 잘 봐주면서 그 아이가 편하게 하고 싶은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거나 보호해주는 역할, 그 정도만 해도 아이는 충분히 건강하게 진로를 잘 찾고 행복한 꿈을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